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인력 문제 현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저도 이 일을 한 지 오래됐는데, 제일 문제가 사람 문제입니다. 이게 진짜 스트레스 골머리 아픕니다. 네. 어찌됐든 청소 창업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인력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말들을 하죠. 사람만 괜찮으면 되는 거 아니야? 오늘은 이 생각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인력 문제가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인 이유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초보가 생각하는 인력 문제의 원인. 초보분들이 대부분 생각하는 인력 문제의 원인은, 말을 잘 안 듣는다. 약속을 잘 안 지킨다. 일을 금방 그만둔다. 그래서 사람만 잘 뽑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게 원인이 아닙니다. 현장을 실제로 찾아가 보면 사람이 버티지 못하는 구조에서 일을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업무 기준이 없고, 두 번째, 작업 범위가 애매하고, 세 번째, 일정이 늘 바뀌고 보상이 불분명합니다. 이 구조에서는 누가 와도 같은 문제가 반복됩니다.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던 구조 자체가 문제인 거죠.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50만 원짜리 현장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3인이 들어가는 구조야. 그래서 팀장이 20만 원의 보수를 가져가고 나머지 팀원들이 15만 원씩 나눠 가져간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럼 얼핏 보면 팀장이 20만 원을 가져가니 조금 더 가져가는 구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아니죠. 팀장님은 유류비, 소모품비, 장비대 등등 그런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알아주는 팀원이 있고 못 알아주는 팀원이 있어요. 이거 자체를 불만을 가지시는 팀원은 감히 정리를 하시는 게 맞아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구조가 아니어도 여러 가지 변수가 많습니다. 그럼 이럴 땐 해결 방법이 뭘까요? 팀워크밖에 없습니다. 팀워크로 그 업무 외에 옵션 같은 거를 추가하거나 아니면 업무 효율을 높여서 더 많은 현장을 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자 입장에서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런 것들을 잘 조율을 해야 이런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 스트레스가 커지는 이유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인력이 늘어나면 일이 편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굴러가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은 체크할 것들이 너무 많아집니다. 현장 체크해야죠. 일정 조율해야죠. 또 팀원들이 실수한 거 AS 해야죠. 고객 대응해야죠. 이런 것들을 다 감당할 준비 없이 인력을 늘리게 되면 스트레스가 급격히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력 문제에서 그러면 가장 흔한 착각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님의 문제가 큽니다. 나만 더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대표가 모든 걸 직접 챙겨야 돌아가는 구조는 이미 설계가 잘못된 거예요. 대표가 빠지면 멈추는 구조는 확장이 아니라 부담만 늘어나는 방식입니다. 교육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바라보는 수정해 드리는 부분은 그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교육할 때 인력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께 항상 이 질문을 먼저 던져요. 만약에 이 팀장님 혹은 이 팀원이 없으면 이 현장이 안 돌아가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사람을 잘못 쓴 게 아니라 구조를 먼저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력을 쓰기 전에 최소한 갖춰야 될 기준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람을 쓰기 전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건 완벽한 직원이 아닙니다. 누가 와도 같이 할 수 있는 기준, 흔들리지 않는 작업 방식, 명확한 역할 구분, 이게 없으면 인력은 도움이 아니라 부담만 늘어나는 게 돼버리는 겁니다. 인력은 해결책이 아니라 단계입니다. 인력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수단이 아니고 이미 정리된 구조를 확장하는 단계예요.
구조가 먼저 안정돼야 사람도 버틸 수 있고 대표도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예, 쉽게 예를 드릴게요. 32평 아파트 입주 청소를 들어갔다고 치자고요. 보통은 3인 구조로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뭐 3, 4시간, 4, 5시간을 하고 나오죠. 그러면 내가 이 일을 좀 더 편하게 하려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TO를 좀 늘려볼까? 그래서 뭐 1명을 늘리든 2명을 늘리든 이거는 저 또한 직접 실험을 해봤습니다. 근데 마무리되는 단계가 불과 1~2시간 차이밖에 늘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제 입장은 뭐가 될까요? 인건비는 2배 이상 늘어났는데 시간 차이는 없어. 예, 이게 어떤 걸 의미할까요? 적절한 TO는 정해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합이 잘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건 비단 뭐 청소업의 문제는 아니겠죠. 그래서 정확한 구조가 잡혀 있고 인원을 책정을 해야지만 이게 합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확장을 하려면 이 구조 자체가 잘 잡혀 있어. 그러면 내가 한 팀을 가지고 있어. 이 구조가 내가 정확하게 이런 구조를 짰을 때는 팀을 늘리는 게 어려울까요? 아니죠. 대응을 하기가 너무 쉽죠. 1팀의 방식을 그냥 2팀에 대응을 하면 됩니다. 예. 그러면 2팀, 3팀, 4팀 확장이 되겠죠? 이렇게 확장해서 큰 회사들이 꽤 많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대표의 역량이 드러나죠. 이 관리할 것들에 대한 것들이 높아지잖아요. 단, 구조가 탄탄하면 그래도 잘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래서 처음 구조가 중요한 거예요. 네. 그리고 아까도 서두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과 별개로 언제나 돌발 상황이 발생합니다. 예. 그래서 인복이 좀 따라줘야 돼요. 인복. 예.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만약에 좋은 사람을 구별하는 법을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방법은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대수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주사위를 한 번 던졌을 때는 1이 나올지 6이 나올지 3이 나올지 몰라요. 몇만 분의 1의 확률입니다. 근데 주사위를 한 번, 2번, 100번, 1000번, 10,000번 던지다 보면 확률이 똑같아집니다. 1부터 6까지 나올 확률이. 이거는 어떤 거를 의미하냐면 최대한 많은 사람을 고용을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본인과 맞는 사람을 만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네. 네. 뭐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네요. 예. 정리를 하자면 청소 창업에서 인력 문제는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은 구조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네. 사람을 바꾸기 전에 구조를 먼저 점검하시고 시작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순서가 뒤집히면 관리 스트레스만 늘고 사업은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